예, 지난주에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주식 99% 그러니까 한 52조 원어치를 기부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통 큰 기부라는 찬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이른바 꼼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동시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미담인지 꼼수인지 오늘 팩트체크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어떤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지적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에서도 거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기사에 대해서는 대단하다, 멋있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일부 댓글에서는요. 결국 세금 혜택 바라고 한 것 아니냐, 위대한 선택이라고 평가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 반응도 비슷해서요.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기도 했습니다. 저런 문제 지적이 그럼 맞는 건가요? 실제 이제 미국에서는요, 인정된 공익재단에 한해서 재산을 기부할 경우에 본인 소득의 50%까지, 우리 5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일 수 있는 건데,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죠. 워런 버핏이 이제 매해 400억 달러를 직접 척척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자 이제 저커버그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식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LLC, 그러니까 즉 유한 책임 회사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은 없다. 이렇게 해명글을 올렸던 겁니다. 유한 책임 회사, 이건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회사 형태네요. 여기 진짜로 이렇게 하면 세금 혜택이 없습니까? 이 유한 책임 회사라는 게요, 한국에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만 있는 회사 형태라서 좀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 몇몇 투자자들이 모여서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좋도록 설립도 쉽게 하고 법인세도 받지 않고 또 외부 간섭도 거의 받지 않도록 한 회사 형태입니다. 대신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할 수는 없고요. 또 기업 수명도 몇 년까지 이렇게 한시적인데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법인이다 보니까 저커버그가 여기에 주식을 넣어도 증여세 같은 것을 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엄밀히 보면은요, 이게 결국은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른 회사 명의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로 인정이 안 되고요. 따라서 재단의 주식을 넘겼을 때 받았던 그런 세금 혜택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했던 저커버그의 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는 겁니다. 근데 공익재단이라면 이제 그 안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다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유한 책임 회사니까 회사 형태로 넘어가면 그 안에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공익재단의 경우에는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투명하게 관리가 또 되고 있고요. 또 기부금의 5%를 자선 활동에 써야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미국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한 책임 회사 LLC는 얼마를 어디에 쓰든 심지어 이걸 정치연금을 하거나 금융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는 알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요, 주커버그는 재산의 99%를 기부한 게 아니라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개인 회사 설립을 약속한 것뿐이다. 이렇게 CNBC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또 뉴욕타임스에서는 돈을 그냥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쪽 주머니로 옮겼을 뿐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얘기하시죠. 샌디에고대의 빅터 플라이셔 교수는요, 저커버그가 결국 세우려고 한 것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투자와 자선 활동을 겸하는 가족회사라는 느낌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하네요. 들어보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또 박하게만 평가하기에는 52조 원, 그 가지고 있던 99% 그 지분의 평가액이 52조 원인데 52조 원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또 간단한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저커버그 입장에서야 스스로 이익도 내면서 자유롭게 공익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기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31살의 젊은 나이에 엄청난 액수를 쾌척한 것, 기부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라는 언론의 평가도 있고요. 또 뉴욕타임스에서도 조금 전에 박하게 평가했던 뉴욕타임스에서도 어쨌든 이 저커버그 부부의 관대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 IT 업계의 이 젊은 부호들 사이에서는 이런 형태의 기부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평가가 비슷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그 의지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주커버그 방식의 기부가 잘못된 거라고 비난만 할 수는 없는 애매한 상태예요.
지금은 이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보지 않고서 본인의 계획이나 의지만 갖고는 완벽하게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는데. 예. 자, 그러니까 이건 결국 보면 이게 미담이 될지 꼼수가 될지는 앞으로 이 유한 회사인가요? 이게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달려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또 이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하나가 저커버그가 만약에 유한 책임 회사를 세우지 말고 또 본인이 그 얻었던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냈다면은 그 돈이 국가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또 쓰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사실 이런 논란 워낙에 이제 미국의 기부량이 많다 보니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세계 기부 지수 순위에서도 올해 2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보다 4개 단위 떨어져서 6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미국의 논란, 좀 부러운 논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얀마가 1위라는 건 지난번에 이 뉴스를 봤습니다만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근데 뭐 분위기가 원래 그렇다면서요, 미얀마란 나라는? 예,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